그런데 지금 이 정국 아까 뭐 검찰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네. 의원님께서 보고 계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행태 어떻게 좀 규정하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뭐 윤 대통령 그렇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난리가 났죠. 타락의 그러니까 정치 검사의 타락, 네. 윤석열 정권의 이를테면 신새벽, 어두운 신새벽, 새벽. 어두운 네. 새벽. 그러니까 곧 어둠이 예. 굉장히 짙어져서 이제 곧 아, 물러나게 될 해 뜨기 전이 제일 예, 어둡다. 예. 그런 그런 것처럼.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어찌해 볼 수 없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끝없이 시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또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뭐 이게 오늘 내일 뭐 어쩌진 않겠지만, 당장. 예. 그러니까 그 왜 이 폭발을 하려면 가령 그 기름기가 그 음. 유증이 가득 차서 음. 뭔가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네. 부싯돌을 이렇게 치기만 하면, 불꽃이 튀기만 하면 폭발할, 저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일촉즉발이란 음. 말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끓기 일보 직전. 예, 네, 끓는 점. 비등점을 향해서 거의 왔는데, 네. 이를테면 촉매제만 있으면, 그러니까 단초만 주어지면, 네. 자극만 주어지면 이건 폭발하거나 끓는다. 그런데 그게 뭘까? 지금 그거를 찾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시간이 와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12명의 의원을 시작하셔서 탄핵 연대를 꾸리신 거 아니겠어요? 탄핵 발의 준비 연대를 꾸리셨는데,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사실은 지지율 20% 나온 거 보고 이러면 거의 뭐 심리적 탄핵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얘기 계속 나왔죠. 정서적 네. 탄핵, 심리적 탄핵은 상태다. 계속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야당 의원 12명 이 숫자는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국민들의 말씀도 아니 있을 아까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 설득. 이거는 제한자 네.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하. 모입시다 그러면 예. 아마 지금 탄핵하지 말자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걸요. 야당 중에서. 야당에서는 아니 모르겠어요. 개혁신당은 좀 참여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던데. 개혁신당 세 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108, 모르지만. 90명은 네. 이미 다 탄핵하고 싶을 거예요.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모양으로 가야지 200명을 넘길 수 있느냐. 네. 그것은 그런 거거든요. 이른바 국민의힘이 분열하지 않으면 이 200명은 못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근데 국민의힘의 중진 3선급 의원, 3선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이거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네. 때를 보고 있다. 때를 정확하게 보고 때를 있다.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계속 지금처럼 하는 것을 그냥 네.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어. 물론 거기 있는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은 그렇더라고요. 성향에 그런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얼마나 108명의 있다. 자, 국민의힘 그래서 중에 몇 명일지. 108명 플러스 3명 중에 네. 그 3명은 탄핵 흐름이 가면 다 할 건데 108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지. 그러니까 그들이 분열 혹은 분화하는 그 순간이 어떤 계기로 언제일까, 이거만 네. 지금 남은 거죠. 아하.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누군가 부싯돌을 이렇게 찰칵하고 부딪히는 이런 계기, 이런 사건, 네. 이런 순간이 어떻게 마련될 것이냐. 이 상황에서 뭔가 또 뒤로 좀 이렇게 오히려 역진하는
그런 무슨 계기가 생기면 또 어쩌나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다 공존하고 있어서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임계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임계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게 그게 뭘까?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는 건데 그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뭘까? 사실은 지금 이번 달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어떠세요? 그것도 법률적으로 보니까 꽤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다. 이거를 이것도 검토를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봤는데 네네. 이것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선거법상의 네. 어떤 그 조목에 한 3가지 정도 걸리는 게 있던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냐, 여러 가지 지금 판단들을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뭐 살펴보고 있는 중이겠죠. 네,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 또 분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커 보이고, 그 분노는 예,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쌓여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를테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보통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던데 그게 주로 지금 한쪽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행태, 특히 그 김건희 여사의 행태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한강다에 가가지고 네, 자살 예방의 날인가 뭐 이럴 네, 때 가가지고 마포대교 가서 마치 대통령 같잖아요. 맞아요. 아직 18장의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그 이를테면 정부 일을 대통령 모시고 일하는 걸 제가 네, 크게 2번 해봤는데 한 번도 이른바 여사님들이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아니 그렇죠. 아니 어디 가서 보는 지시를 해요? 지시 권한이 없는데. 네. 아니 가장 적절할 수 있는 게, 가능하면 그런 것도 안 하지만 네. 그냥 자기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가장 적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걸 저렇게 해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뭐 보안을 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건 마치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네. 진짜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혹시 김건희야? 막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맞아요. 아마 이 대통령실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실 사진 봤을 때 여기 여성 대통령이 있는 나라였나 이런 생각 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종호 씨와도 뭐 4년 전에 통화를 뭐 일주일 사이에 통화 문자를 36번이나 했다. 그 정도면 예. 그 주가 조작의 과정에 네. 아주 깊숙이 플레이어로 참여했다는 걸 확인해 준 거죠.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자주 통화를 했다. 그런데 시도를 했다. 수사를 하러 갔는데 네.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조사하라고 불러서 초대를 받아서 핸드폰 검사들 예. 그러니까 그냥 이 검사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역할을 완전히 혼이 어, 혼구멍이 그냥 혼이 빠져 있는 상태다. 빠졌어요. 아무리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다고 치더라도 뭐 경호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네. 설령 룰이 그렇게 돼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말이라도 밖으로 안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니 안 쪽팔려요? 좀 이 쪽팔리고 그런 검사들이 있어서 그런 뭐 내밀한 정보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참 아니, 국민들보다 그래놓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는 조작한 증거들을 가지고 2년 구형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봐보면 네. 이것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아주 묘한 그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검찰을 향해서 헌법적 제재, 그러니까 탄핵 같은 걸 하는 거를 되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요. 음흠. 아니 검찰이 잘못했어요. 네. 그것도 정치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어요. 그 음. 행위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어요. 현행범 아니에요. 음흠. 그런 거 아니에요? 직권남용을 현행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누가 응징해요? 누가 이걸 처벌해요? 누가 이걸 견제해요?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징계도 그리고 그것을 예.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국민들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헌법적 제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탄핵 그러니까 탄핵은 무슨 대통령 대통령 탄핵이 탄핵하고 달라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동안에요 그게 우리가 아니다. 검찰총장 탄핵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여러 번 했어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근데 그동안 검사 탄핵은 안 하다 보니까 검사 탄핵을 안 했는데 그리고 검사 탄핵하는데 세상에 발의 요건을 네. 검사 하나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이 100명이 발의를 해야 돼요? 법안 공무원인데. 만드는데 저기 검찰청 해체법 예. 검찰청은 해체한다. 예를 들면 그런 법 만드는데 10명이면 되거든요. 대표 발의 예. 있고 그다음에 10명 모아서 하면 되니까. 예. 예. 근데 검사 탄핵하는데 100명을 발의를 하래요. 그것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아이, 100명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일처럼. 아니 무슨 이렇게 검사 네. 탄핵하는데 검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초법적인 존재가 됐어요. 봐보세요.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적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헌법적 제재. 근데 그거를 엄청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민주당은 역풍이 분다고 두려워하고 네. 시민들은 그러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무슨 뭐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 이게 검찰이 제 기능을 할 때라면 그런 말이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뭘 더 걱정하냐면 헌재에 가면 기각될 걸 더 걱정해요. 아니 징계위원회 일단 올려보면 의견을 내서 올려보면 징계위가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공무원들 출장 가서 돈 하나만 잘못 써도 징계하잖아요. 네. 징계 근데 회부되고. 검찰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건을 만들어서 네. 그것에 근거해서 2년 구형을 했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그 이게 뻔히 보이잖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가. 정치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비교를 다 해보면 다 아시죠, 국민들께서. 아니 이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네, 지금까지 네.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이 없다니까요. 구형이. 근데 2년을 이 유사한 사건에서 예. 발언을 뭘 잘못했다고 하는 유사한 사건에서 근데 그것도 그 발언이 내용이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웃긴 건 예.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져보면 그런 말 안 나와요. 표창할 때 받지 않았냐, 회의할 때 보지 않았냐. 네. 회의할 때 많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단 말은 잘 모른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잘 알아요? 회의 한두 번 해가지고. 아니 시장이 저기 공사에 있는 직원을 어찌 잘 아냐고요. 더더구나 공사는 사장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인사권이 사장이한테 있는데 표창 한번 했다고. 네. 제가요 1년에 수백 명 표창을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구청장 시절 얘기해요. 저 몇 월 달에 표창 받았어요 그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아른아른해요. 하물며 저희보다 한 두세 배 네. 큰 지자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직원 수도 엄청 많고요. 우리보다 네. 많고 광산구보다 많고요. 성남은 그걸로 아니 이제 제가 이 말하다 그래서 왜 검찰은 그렇게 정말 무소불위의 존재가 됐냐고요. 초법적인 존재가 됐냐고. 왜 검찰은 견제할 곳이 없냐고요. 왜 검찰은 헌법적으로 국회가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얘기하면 무슨 난리 난 것처럼 그러냐고요. 헌재에 가서 기각되면 민주당한테 불리하다고요? 뭐가 불리해지죠? 항상 들어왔던 말이죠. 역풍 분다, 역풍 분다. 그 얘기 들었는데 역풍이 안 불었죠 그동안. 한 번도 안 불었어요. 총선 제가 민심으로 지금도 확인했죠. 네. 확인했잖아요. 그 전에 네. 검사 기각됐는데 총선에 아무 영향 없었잖아요.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예. 제가 계속 전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음. 추미애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 다툴 때 네. 그때 법을 위반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음. 제가 탄핵하자고 했을 때 음. 그때 탄핵했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없어요. 근데 지나간 건 놔두고 아, 예. 그때 제가 기고한 제목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했다니까요. 음. 오마이뉴스에. 예. 근데 지금도 그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음. 저쪽에서 공격하는 빌미를 준다. 탄핵을 하면. 저 같으면요. 지금요. 모든 현행범 현재 일하고 있는데 검사가 잘못하면 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적 제재를 가야 헌법적 된다. 제재를 해야 돼요. 징계 위 올려야 된다.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예. 자체적으로 그게 되면 괜찮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국민들의- 했어. 무죄가 나왔어. 네. 그럼 그 검사 자격이 없는 거잖아. 3번 했어. 네. 잘라야죠 그거는. 재임명 안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스스로 앞장서서 하고 있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상급자들이 시켰겠죠. 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네. 대검에서 지휘를 해요. 다 검사들을. 대검에서 민감한 대검 공안부가 사안이죠. 다 지휘를 한다고요. 네. 아 저도 그거 당해봐서 알아요.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직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걸 그냥 허술하게 할 수가 없고 꼼꼼하게 그러면 챙길 수밖에 이것은 없어요. 그 개별 검사들의 뜻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음. 그 개별 검사들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대검 지휘부의 뜻이잖아요. 네. 대검 지휘부의 뜻. 그런데 검사 중에 한 놈도 네. 한 분도 한 사람도 한 인간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해요. 그래놓고 무슨 검사예요? 무슨 정의를 얘기다 얘기해요? 무슨 법치를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도 자기 정화 능력이 없으면 헌법기관에서 헌법적 제재를 해야죠. 그렇네요. 그럼 뭐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뭐 그게 무슨 역풍을 염려할 일이에요?